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코로나19로 연등제와 공양은 취소됐지만 전국 사찰과 주변 지역엔 불자들과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과 당 지도부도 조계사 등을 찾아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며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를 잘 알아 대화가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는 22일 새벽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선 백신과 반도체, 한반도 비핵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양과 경남 울산에서 반달 가슴곰이 잇따라 출몰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반달곰이 농가에 닭을 잡아먹고 사라져 주민과 등산객들이 긴장했습니다. 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카드값을 상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농협은 이들에게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고 금융당국은 농협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30여 명 규모의 전문가 포럼이 모레 발족합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 영입론과 당내 대선 관리부터 잘하자는 자강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청계천 등 전국 곳곳에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술판을 벌이는 등 방역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퍼지고 있는 울산에서는 콜라텍과 댄스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코로나19 속에서도 사찰은 북적였습니다. 날씨도 모처럼 맑았죠. 나들이객들도 몰렸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곳곳에 두 손을 맞댄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봉축 법요식 행사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저기서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좌석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게 좀 안타깝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 안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이곳 행사장 안쪽은 참석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과 세계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입니다. 알록달록한 연등 아래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례적으로 사찰 한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음악회입니다. 특별히 이 봉훈국악합주단이 재미난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같이 축하해주고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간 가운데 한강공원은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물살에 가르는 수상스키부터 가족 단위 소풍까지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비가 많이 오고 갈 데가 마땅히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애들이랑 이렇게 밖에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역시 사찰별 연등제와 공양은 취소됐지만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1년 반 만의 대면 외교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백신과 반도체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떠나기 전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출국 전 환송을 나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과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첫 순방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정상 간 대면 외교가 재개된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인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핵심 이제로는 백신 스와프와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거론됩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를 잘 알아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울산과 전남 광양에선 천연기념물이죠. 반달 가슴곰이 잇따라 출몰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가에 나타나기도 했었죠. 경기도 시흥에서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만 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농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농장에 지리산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출몰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여기서 이 인근에서 지리산 반달곰 포획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1.5m에 70에서 80kg 정도. 다행히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공격적인 성향은 보이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광양시 백운산 산행길에서도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출몰한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광양에서는 지난 13일과 8일 먹이 활동을 하러 민가에 내려와 닭을 잡아먹고 사라진 반달곰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 그래서 차를 떼고 나오니까 벌써 이미 불이 번져가지고 한 5분 사이에 이미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1명이 다치고 물류창고 건물 2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요? 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의 카드값을 갚지 못하자 전산을 조작해서 카드값을 갚은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견책 정도 3개 받아봤자 정직이었습니다.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걸까요? 또 하라는 걸까요? 박유영 기자입니다. 농협은행 모 지부 영업부 차장이던 A씨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았던 건데 고심하던 A씨가 내린 결정은 바로 은행 전산 조작.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손댄 뒤 나중에 금액을 채워 넣었는데 2016년 8월부터 약 반년 동안 A씨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금액은 무려 1억 2,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처럼 카드값 때문에 전산을 조작한 농협은행 직원은 전국의 다른 지점에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부당하게 입금한 금액은 3억 7천만 원. 금융위원회는 A씨에게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한 걸 비롯해 각각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넘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협에는 5억 8,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감사건 이후로 이제 전산 시스템에서 자기 거래가 절대 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러한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국의 조치 전에 농협이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징계했는데 견책이나 정직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퇴직한 경우도 있지만 승진한 직원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25일이 지났습니다. 사망 경위를 두고 온갖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어제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기도 했죠. 손기준 기자와 함께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던데 한두 명 본 게 아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이 지난달 24일 밤부터 그 사건 당일 일어났던 25일 새벽 5시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줄곧 낚싯대를 바라보던 이들의 눈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눈에 띈 게 오전 4시 40분쯤입니다. 남성을 보기 전에 이제 목격자 중에 야경을 사진으로 남긴 사람이 있어서 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남성과 이들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직선으로 83m로 중간에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7명 중 5명은 남성이 수영하려고 강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남성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들리는 걸 다 그대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빙성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목격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단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네. 당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 중이고, 이제 어제 새벽엔 잠수부를 포함해 30명이 현장을 찾았는데, 목격자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입수 장면이 보이는지 시연까지 했습니다. 아, 실제로 보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찰은 충분히 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거리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인의 양말에 묻은 흙과 한강 속 흙 등의 성분을 비교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목격자들이 진술한 방향을 비추는 일명 토끼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즉 반포 나들목에 설치된 CCTV에서 누군가 이동을 했다면 점으로 보이는 이동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 예. 같은 날 또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재가 불분명한 6명 중 동일 인물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두고도 사실 말이 많습니다. 경찰이 왜 이제서야 이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손정민 씨 사건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전등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들의 존재를 경찰이 처음 확인한 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네. 12일이었는데 당시 경찰이 반포 한강공원을 출입했던 차량을 기존의 133대에서 154대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확대 과정에서 파악됐던 진술이고 목격자들인 겁니다. 네.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데 3일이 걸렸고 그 신빙성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에 그 모습을 봤다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신고를 안 했을까요? 우선 목격자들이 경찰에 진술한 게 당시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무릎까지 물이 차고 수위가 가슴까지 올라왔는데 수영을 하듯 들어가 위험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네. 참고로 남성이 입수한 장소는 물가로부터 7m 지점에선 수심이 1.3m, 12m를 들어가면 깊이가 1.7m까지 올라갑니다. 깊네요. 숨진 손 씨의 가족은 뭐라고 합니까? 당초에는 손 씨가 물을 싫어해서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리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지금 입장인데 어제 제가 직접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의 설명을 듣고 나오는 고인의 아버지인 소년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의 아버지는 제보 속 신원 미상의 남성은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계속 밝혔듯이 고인이 물을 싫어했는데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었겠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새벽에 옷 입고 수영이라니 대답할 가치가 없었습니다라며 안 믿고 싶지만 벌어지는 정황들이 또 저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확한 사망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기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바닷가 찾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도 다리 위나 방파제, 심지어 절벽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러다 손맛을 느끼려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교입니다. 다리 밑으로 배가 다니기 때문에 낚시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태공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잘 잡힌다며 자랑까지 합니다. 낚시 금지 구역인지 알고 계세요? 네. 거기가 잘 잡히잖아요, 사람들. 방조제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입을 막아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 한쪽은 낚시꾼들이 타고 온 차들로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인데. 고기를 잡으려고 보기에도 아찔한 절벽까지 나갔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크지만 하나같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여기? 심지어 술을 마시는 적도 눈에 띕니다. 테트라포트 등 출입 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하시게 되시면 구조하는 데 있어 접근이 어려울 뿐더러 사고 발생 시에 치명상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와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추락해 최근 3년 동안 무려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모레 발족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을 영입해야 한다. 일단 당내 대선 관리부터 잘하자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우선 나홀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수행원도 없이 혼자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았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자 가운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은 대표적인 윤석열 전 총장 영입파로 분류됩니다. 작은 인연까지 강조할 정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뵙고 나온 분이니까 그때 미안하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반면 당외 인사를 굳이 왜 바라보느냐며 윤 전 총장과의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당권 주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체계적으로 작동이 되는 정당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은 그거를 본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 봅니다. 위기 타겟책으로 윤석열을 내면 안 된다. 그것만 내놓으면 안 되고 그런 경험이라면 실패한 낡은 경험이다. 여론조사 1위 대권 주자를 통해 당심을 사로잡겠다는 의견과 당내 대권 후보 육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 직전까지 윤 전 총장을 두고 이런 당권 후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측근은 MBN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풍수 테러입니다. 참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요. 풍수 테러라는 것도 있습니까?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세종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할아버지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누군가 이 무덤을 파헤치고 심지어 인분과 식칼, 부적 등을 놔두는 저주성 테러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원묘지 관계자는 소식을 듣고 묘 앞에 가보니 잔디 일부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며 얼마 전 윤씨문 중에서 묘소를 보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윤 총장 측은 경찰 신고 등 없이 특별한 반응 없이 이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세종경찰서 역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고 내사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1m짜리 머리카락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윤 전 총장을 향한 이런 테러가 사실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이런 테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재작년 9월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수사했을 때도 저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강성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저주 사진 게시가 유행했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을 저주하는 부적을 만들어서 게시하거나요. 인형에 바늘핀을 꽂아놓은 사진을 서로 인증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고 화제의 중심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럴수록 더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러면 윤 전 총장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실 피복. 아니, 부실 급식도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옷이 문제입니까? 네, 최근 군 장병들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국, 반찬 없는 도시락에 국민들의 공분이 컸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군 장병들에게 제공된 피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군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실하다는 게 어느 정도라니까? 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8개 납품업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5년간 이렇게 납품된 피복 규모만 약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춘추 여름 운동복과 베레모 등입니다. 한 업체가 납품한 이제 여름 운동복 바지는 땀 흡수 속도 평가에서 품질 기준이 2초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19초로 평가가 됐습니다. 예? 땀을 흡수해야 하는 운동복으로는 좀 부적격하다는 지적인데요. 네. 방사청은 업체 한 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불량 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실 급식 논란에 이어서 이제 부실 피복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은 좀 싸늘한 상황입니다. 19초 동안 땀을 머금고 있었다. 거의 뭐 방수복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흡수가 아니라. 근데 자칫 힘들 텐데 먹는 거 있는 건 다 잘 챙겨줘야죠.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나홀로 순방입니다. 오늘 대통령 출국길에 김정숙 여사가 보이지 않던데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수행단에는 김정숙 여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해외 순방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과 4월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이미 완료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방문단 숫자를 가급적 줄여달라는 미국 측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방역을 이유로 이번 방미단 규모를 최소화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을 방문했던 스가 일본 총리도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나홀로 방미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미 인원과 일정을 결정했고 이번에는 문 대통령 홀로 순방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대면 외교는 간만인데 역시 다르구나 하는 성과가 좀 이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와 반군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엔 미얀마 반군이 중국산 항공유를 싣고 오던 미얀마군 유조차 7대를 공격했습니다. 미얀마군에선 탈영병에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로켓 추진 수류탄을 쏘고 이어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수류탄에 맞은 유조차에선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미얀마 반군인 소수 카친족 무장 조직이 미얀마군의 항공유 운송 차량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유조차는 중국 국경 지역을 통과해서 오는 중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군 측은 미얀마군은 제트 전투기 2대로 모마욱 지역을 공습한 적이 있다며 유조차에 전투기용 기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반군은 모마욱 지역 공습에 나선 미얀마군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등 반군과 군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강력한 화력을 갖추며 대응하는 반군과 달리 미얀마 군부는 내홍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부대를 탈영해 시민 방위군에 합류한 장교들이 하급 병사들은 술과 마약에 빠져 있고 기진의 규율이 급격히 붕괴됐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장교와 사병 사이에 추가 근무수당 차별로 인한 불만 등이 쌓여 탈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군과 군부 사이의 충돌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거친 바다를 헤엄쳐 건너고 철조망에 쳐진 벽을 넘는 수천 명.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난과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유럽 국가인 스페인과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 국경에 이들이 몰렸는데 모로코 정부는 이들을 막지도 않습니다. 스페인의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나몰라라는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물살을 가르며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 해변에 도착한 이들을 맞이하는 건 바로 어깨에 총을 맨 군인들입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 철조망이 둘러쳐진 벽을 넘지만 군인들에게 제압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들은 가난과 전쟁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입니다. Donc jusqu'à on a eu confiance, on est déjà rentré, tu comprends? Maintenant ils ont dit on n'a qu'à partir, nous on a refusé. Alors là moi je suis malade mais je suis tombée comme ça, mais wallahi. 모로코와 스페인의 접경 지역인 이곳에 사람들이 쏟아진 건 아프리카 대륙과 유일하게 국경을 맞댄 유럽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하루에만 8,000명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해변에 탱크를 배치하고 연막탄을 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Esta llegada súbita de migrantes irregulares supone una grave crisis para España y también para Europa. 반면 모로코는 국경 통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앞서 모로코 반군 지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스페인이 자국에서 치료받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울산에서 석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40% 가까이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에 있는 콜라텍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말입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첫 2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마신 맥주병이 나뒹굴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청계천 일대는 휴일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벌어진 술판은 곳곳에 붙어있는 거리두기 준수 현수막을 무색하게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또한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더불어 비수도권의 집단 감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 관련 15명이 인도발 변이에 감염된 데 이어 첫 2차 전파까지 발생했고 울산에선 전국 최다인 568명이 영국발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울산의 한 콜라텍 방문자가 400명이 넘지만 동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한다고 생각했지 한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충북에서도 외국인 28명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비수도권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는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스페인에서 백신을 섞어서 접종해봤습니다.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는 시기인데 이 경우 면역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국도 교차 접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죠. 또한 6월까지 고령자 접종이 모두 끝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은 사람에게 2차로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백신 접종을 받았던 인구 집단의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기납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밝혀내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립보건연구소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세 미만 성인에 대해 일부는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는 접종하지 않은 채 비교했더니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 일주일 뒤 면역 반응이 1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만 1, 2차 접종을 했을 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2배 이상 형성됐습니다. 부작용도 1.7%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차 접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내일 밝힐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는 22일부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되는 가운데 당국은 다음 달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됐죠. 문제는 새로 집을 사서 들어가려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알아서 그러니까 민사로 해결하라는 게 정부의 기조로 읽혔죠. 오늘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지난해 8월 시행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아파트 매각 시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낸 것으로 전해지며 정책 혼선이 컸습니다. 홍 부총리님, 그때 의향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같은 해 7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A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임대차법 시행 3주 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한 겁니다. 기존 집주인과 A씨 모두 갱신 요구를 거절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갔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 개정 전 집을 샀을 땐 당연히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당시엔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후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세입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주택 특별 공급을 받으려고 사용하지도 않는 유령 청사를 세종시에 지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올여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도 이른바 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문제는 현재 청사에서 세종시 청사까지 30분 거리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특별 공급 혜택을 줘야 하냐 이겁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는 불과 20km 남짓, 자동차로는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는 5년간 주택 특별 공급, 이른바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30분 거리를 이사하면서 세종시 특공 자격까지 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일단 내년 7월로 시기만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짧은 거리의 출퇴근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세종시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특별 공급을 했다는 거, 이거는 너무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갈수록 커지는 특별 공급 특혜 시비 속에 정부는 추가 제도 개선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총리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우리 쪽에서의 개선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무부처 국토부랑도 협의하고 시점을 두고 검토 등을 통해서 개선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개선을 마련해서. 이 밖에 특별공급 제도 자체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환매 조건부,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내에 세종시로 실제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취소하는 등의 보완책도 제시됐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잇따른 충격을 안긴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가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발언을 하고는 도지코인 파티회가 즐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파티 시간 내내 도지코인은 하락을 면치 못했죠. 비트코인에 이어 도지코인까지 투자자들의 분노가 고조되면서 머스크 타도를 표방한 가상화폐까지 나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언급으로 시장을 흔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지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동안 파티를 즐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밤 방송 출연 직후 머스크가 도지코인 모양 장식물이 가득한 파티에서 마스코트인 시바견을 산책시킨 겁니다. 도지코인 아빠를 자처하던 머스크가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방송에서 농담한 뒤 도지코인 가격은 36% 폭락했고 현재도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머스크 쇼크에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원칙까지 겹쳐 지난 2월 이후 처음 3만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머스크를 몰아내자는 의미의 스토빌론이라는 코인도 등장했습니다. 스토빌론 투자로 모인 자금을 갖고 테슬라 경영권을 확보해 머스크를 해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15배 상승과 50% 하락을 오가는 등 가격 널뛰기가 심하고 시세를 확인할 사이트조차 신뢰할 수 없어 사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국 정부의 규제 조치도 잇따르면서 코인 대신 대표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는 데다가 지난해 말과 달리 위험 자산인 주식 등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금값은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세계 최초 개봉국으로 한국을 택한 헐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선택을 잘한 걸까요? 사전 예매만 20만 장을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예매만 20만 장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최고 속도로 질주하는 독보적인 카체이싱 액션. 하늘에서는 헬기가 폭탄을 쏟아붓고 땅에서는 거대한 괴물장갑차가 위협을 가합니다. 시리즈 역사상 가장 빠르고 다채로운 액션이 지루할 틈 없는 스릴을 선사합니다. You're going to be moving a lot. I'll guarantee you that. Out of all the movies, this is by far the one to try it. 약 6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거둬 인기 시리즈라는 점과 세계 최초 개봉을 앞세워 사전 예약으로만 20만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달 25일 개봉하는데 영화 배급사는 우수한 K-방역을 이유로 최초 개봉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누적으로 200만을 넘었고 미나리 역시 아카데미 쾌거 후 뒷심을 발휘해 100만을 넘은 가운데
영화계에서는 분노의 질주까지 흥행에 성공하면 관객들의 감염 공포를 극복하고 개봉을 미루는 다른 대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난달 7일 실종된 20대 남성 간호사 윤모 씨의 행방이 한 달째 묘연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씨는 기숙사 인근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실종됐는데 윤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친구는 윤 씨와 전화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 맑은 하늘에 봄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충청 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들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외출하실 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고 80mm, 영동과 경북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는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도 살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 춘천 2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 밤에는 전남에서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따라서는 비와 함께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30도를 기록한 오늘과 비교했을 때 내일은 6도가량이나 낮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